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 전문가입니다. 2024년 8월 12일 오후 5시 9분입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주말에 양봉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진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 참 주봉 사악하게 나왔습니다. 주봉 저는 정말 사악하다는 표현밖에 안 나오고요. 윗꼬리 아랫꼬리 보십시오. 정말 길죠.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봉으로만 보면 단 하나의 음봉으로 주봉을 망가뜨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꼬리가 달렸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정말 사악하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추가 투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십자봉 겨우 버텼습니다. 십자봉 살짝쿵 이제 안 나오긴 했는데 겨우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도도 셌다는 거고요. 저는 일관성 있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알트코인 다 집어치우고 비트코인을 일단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건 맞되 문제는 8월에는 갈 것 같지 않다. 8월은 이제 일단 9월에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횡보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오늘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참 미묘하게 금리가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은 참 사악하게 끝났습니다. 극에 달하는 변동성이 결국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금리에 달하는 변동성은 특히나 미 대선이 불러오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데이터는 역사적으로 미 대선이 있었던 해를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다 짚어봤습니다. 이 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시장에 보통 미 대선이 있는 해는요, 변동성이 극에 달았고요. 결국 그 미 대선이 있던 해, 특히나 월 단위로 봤을 경우에 그 월이 끝나는 해에 갔을 때 극명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이렇게 넘어갔을 때 계속 증가하다가 선거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1월까지는 뭡니까? 다 단타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반등장 아래꼬리 달렸을 때 뭡니까? 일봉 아래꼬리 달리자마자 단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8월에 뭔가를 하고 싶다? 그냥 단타장입니다. 장기 홀더에 있어서 방향을 줬다기보다는 그냥 단타치기 좋은 장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아마 투심을 잡는 데 좀 더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미대선이 있는 해까지는 변동성은 극에 달할 거고요. 단타장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제가 금리 인하가 좀 변동된다고 했었는데요. 기존 영상에서는 9월 기준금리 발표까지 50bp, 0.5 빅스텝이 나오는 확률이 83.5%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뀌었습니다. 0.5%냐, 0.25%냐. 이거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락,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또다시 도대체 어떤 방향을 줄지 모르는 반반이 줬습니다. 결국 저는 이게 결국 지금 이 주봉의 아래 꼬리를 달리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0.5%였으면 그랬을 텐데 반반이 나오다 보니까 주봉도 또 애매하게 사악하게 달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반감기 사이클을 통해 알트코인 불장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평균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오른 후에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이 장대 음목 떨어지는 데 있죠. 이게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불장이 왔는데 그 평균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 기간을 따져보면 보통 224일 이후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반감기 이후 바로 223일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반감기 이후 223일 이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50일에서 100일 정도가 남아있다는 데이터가 떠나고 있더라고요. 결국 뭐냐? 비트코인이 가야 한다. 이건데 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아래 꼬리가 기가 막히게 달린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게 결국 5파로 가고 있는 연장파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기 전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신다니까 댓글에서도 조금 왜 그래 그만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이낸스에서 이미 또 상패가 나왔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룸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들이 지금 상패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죠. 뭐 오르는 코인은 오르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상패 나는 코인들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똑같은 스탠스고요.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비트코인은 범위 안에서는 계속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컵 핸들 패턴은 분명한 사실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핸들 부분이 얼마만큼 흔들리냐의 부분인데요. 이제부터 잘 보셔야 하는 게 일단 저는 핸들 자체로 봤을 때는
파동으로 보면은 지금 주봉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간편하게 이렇게 가는 게 4시간 봉으로 갈 것 같지만 거의 주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가는 겁니다. 그쵸? 주봉으로 보면은 거의 뭐 10월 이렇게 대선까지는 가봐야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선 10월 11월까지는 거의 이 핸들 부분을 만들어지는데 소모 시간이 굉장히 많이 클 거라 봅니다. 결국 그 얘기는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한두 달 이상이 더 걸린다는 얘기고요. 얼추 그렇게 따져보면 알트 50일에서 100일이 얼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현재 위치상 바로 상승일 경우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 파동으로 가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뭐 금리 인하가 50대 50으로 나뉘면서 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얼추 맞고 있고요. 현재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 현재 지금 또다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영상이 촬영하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였는데 영상을 찍는 5시 16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또다시 1% 반등을 하면서 다시 되돌림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럼 지금 사셔야 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 구간이 지금 유일하게 지지선이라 보는 거고요. 상승이면 지금 구간이 맞다는 게 상승이면 지금 구간에서 그냥 바로 가는 상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8월은 어떤 달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횡보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보통 금리가 있는 이슈인 달은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결과가 나온 후에 그 다음 급등을 하든 뭔가 변화가 나왔다는 게 기존의 인상 흐름에서 나왔던 패턴이에요. 저는 그 플로우는 그대로 가져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방향성상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란 건 맞지만 8월은 금리 이슈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상 보름도 안 남았죠. 안 남은 이상 큰 방향성을 줄지는 않을 것 같아서 상승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바로 이제 횡보. 근데 이제 횡보는 금리까지 횡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차트인데요. 8월 30일자로 일단 차트가 바뀌겠죠. 그 가정을 봤을 때 현재 위치상 봤을 때 차트는 이 정도 선에서 저항을 일단 몇 번 두드려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차트를 그려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지지를 지켜줘야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 빠지는 구간까지는 열어두되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구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 라인인데요. 그럼 TP 포인트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 8,200만 원이 TP 포인트 1차가 될 거고요. TP 포인트 2차는 8천만 원대 구간이겠죠. 7,900만 원, 7,800만 원 포인트가 TP2가 되겠죠. 결국 이 두 군데가 분할 매수로는 적기지만 그 이상 빠지게 되면 쌍바닥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 쌍바닥은 무너뜨린다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보지도 않고 있고 2까지 봤을 때의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흔드는 거는 여기까지가 흔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시간을 다 소모하는 흐름으로. 왜냐면 TP2까지 제가 바라봤던 이유가 결국 8월 30일까지 시간으로 보면 1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18일이라는 거는 결국 올리더라도 횡보를 시킨다고 하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흐름상 봉의 위치나 개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시간을 끌 만한 봉들이 많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감안을 했고요. 결국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맞췄던 분이 또 이걸 한번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나왔을 때 차트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상승의 흐름으로서는 바로 가는 흐름. 결국 지금이 그래서 TP1은 분할 매수하기는 나쁘진 않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오더라도 단타를 치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차트도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 바로 상승을 해서 어떻게 갔냐면 바로 반등이 왔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횡보를 한다는 가정을 제가 두고 말한다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서 지금처럼 빠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을 두드리고 다시 신호를 받고 상승 쐐기형 차트를 만든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가는 흐름으로 8월을 깨고 금리 이슈 맞을 거라 보는데요. 반대로 왜 이렇게 보냐면요. 제가 방금 이 포인트를 말씀드린 게 잘 보시면 이 윗부분은 상승 포인트를 빼고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떨어지기 전에 급락 포인트라고 해서 개미들의 투심을 무너뜨리는 차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튀지 않는다고 하면 떨어지기에 굉장히 좋은 낭떠러지형 차트라고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의 투심을 무너뜨리기에는 지금 내렸다가 한 번 더 올려서 낭떠러지 다이빙 차트를 만드는 흐름으로 갔다가 올려가는 흐름이 개미들을 떨쳐내기에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어요. 결국 큰 흐름은 일단 저는 아래 꼬리 충분히 달렸고 다시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 흐름이 쉽게 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 같은 이슈들을 다 소화하고 그 충분히 물량을 모은 후에 정리할 알트들은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3주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33주차, 34주차, 35주차 비트코인의 주 차트들을 보면요. 상승이었던 주와 하락이었던 주 쭉 나열해 봤을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면요.
바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만큼 본격적인 하락과 상승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횡보였다는 것을 과거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결국 파월은 시장의 변동성이 극과 극으로 나올 경우에 또다시 칼을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 다 조심스럽게 그의 말을 주의하고 있을 겁니다. JP 모건이 무색하게도 그는 8월부터 회복세라고 했는데요. 8월부터 회복은 개뿔. 지금 시장이 무너졌다가 반등해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급등하면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8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단 시드는 어느 정도 충전해 놨고요. 시드는 일단 보시다시피 일단은 8억 정도는 세팅해 놨는데 아직까지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버틴다는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하고 알트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영상을 찍어드렸죠? 비트가 지금 주봉이 이거보다 지금 고가가 높은 상태로 들어갔다면 저는 분할매수 진입한다고 했죠. 근데 비트는 그래서 진입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알트 중에서는 분명히 진입을 안 한다고 했지만 단타를 치기엔 굉장히 좋은 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드리는 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주에 들어가도 되는 코인들은 주봉만 먼저 보십시오. 주봉을 보면 지금처럼 십자봉으로 비트를 따라간 코인이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주봉이 끝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비트 뭐라고 했죠? 이렇게 끝나면 비트 분할매수 친다고 했죠. 이게 결국 여러분들한테 팁이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십자봉인 애들 말고 비트가 주봉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을 겁니다. 비트를 따라갔거나 오히려 주봉의 음봉이 강한 애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매수와 매도세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음봉인 애들은 매수 세력이 없다는 거고요. 양봉으로 끝난 애들은 매수 세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 얘기는 결국 거래량이 있다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단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도 결국 단타장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이번 주는 반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이 결국 반등이 나와야 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지켜져야 하는 구간은 TP포인트 1이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TP2에서 받으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타보다는 일단 긴 흐름상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는 단타치기는 괜찮은 장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꿀팁, 트레이딩 매매 그리고 브리핑 시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브리핑 텔레그램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같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오늘은 별다른 이슈보다는 한 주 돌아보면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주봉을 먼저 해석해보고 그리고 상승의 흐름과 횡보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플로우 가져갈지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